안녕하십니까. 인베스터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플래티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개요, 사업 내용 및 적정 주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모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고요. 희망 상당 공모가는 만원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180만 주인데요. 전량 신주입니다. 그래서 희망 상당 공모가 기준 공모 금액은 180억 원으로 작은 규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관사는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에 대한 배정 비율은 25%입니다. 주관사별 일반 투자자 배정 주식수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KB증권은 42만 7,500주이고 하나금투증권은 22,500주입니다. 공모 일정은 8월 4일과 5일이 청약일이고요. 환불은 8월 9일에 이루어집니다. 사업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국내 대기업들에게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카드, SK텔레콤 등 다양한 기업 및 산업 대상으로 6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매출 동향을 보면 2018년 이후로 2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매출이 약 400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 350억 원이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익은 2018년 이후로 2년 연속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위해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과정상의 문제점 및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신고서에 나온 적정 주가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을 설정합니다. 핸디소프트, 코리아센터, DB 및 KCS 이렇게 4종목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 대상의 평균 PER을 계산해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한 가지는 2020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 4개 회사의 평균 PER을 계산해냈습니다. 그 값이 37.10입니다. 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최근 12개월 순이익을 기준으로 KCS를 제외한 비교 대상 3개 회사의 평균 PER을 계산해냈습니다. 그 값이 25.60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에 각각의 평균 PER에 해당되는 플래티어의 시총을 산출해냅니다. 플래티어의 2020년 순이익에 앞에서 A로 정의한 2020년 순이익 기준 비교 대상의 PER을 곱하면 시총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시총은 2020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플래티어의 적정 시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어의 최근 12개월 순이익에 앞에서 B로 정의한 최근 12개월 순이익 기준 비교 대상의 PER을 곱해서도 시총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시총은 최근 12개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플래티어의 적정 시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총의 평균치를 플래티어의 최종 적정 시총이라 정의할 수 있고 공모 후 상장 주식수 약 8,200만 주로 나누면 적정 주가 12,710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린 증권신고서에 나온 적정주가 산출 과정에 두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띕니다. 첫째는 비교 대상 간의 규모 차이가 너무 커서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플래티어의 매출이 400억 원 수준인데 반하여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교 대상으로 잡은 4개 회사 중 2개는 매출이 3천억 원 수준이라 플래티어 매출의 7배에 이릅니다. 비교 대상이라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유사한 규모의 비교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기업은 생산 설비 투자가 많지 않아 보유 현금이 많은 게 일반적인데 이런 내용이 밸류에이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두 가지 문제점을 반영하여 적정 주가를 다시 산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을 설정합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중 2020년 매출이 500억 원 이하인 5개 회사를 비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아이퀘스트, 핸디소프트, 비즈니스원 커뮤니케이션, 영림원 소프트랩 및 KCS 이 5개 회사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매출이 모두 500억 원 미만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5개 회사의 7월 29일 기준 시총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유 현금성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수치를 순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비교 대상 5개 회사의 순현금을 계산해냅니다. 아래 그래프는 5개 회사의 순현금과 시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5개 회사 모두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대비 순현금 비율은 회사마다 편차가 큰데요. 핸디소프트는 순현금이 시총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 비즈니스온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순현금이 플러스 상태이긴 하나 시총의 6%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로 시총에서 순현금을 차감한 것을 수정 시총이라 정의하고 이를 산출해냅니다. 다섯 번째로 네 번째 단계에서 구한 수정 시총을 최근 12개월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수정 PER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구해냅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비교 대상 기업별 수정 PER이 어느 수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수정 PER 값이 30 미만인 두 회사의 평균치를 구하면 23이고요. 가장 큰 수치를 아웃라이어로 간주하여 이 수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의 평균을 구하면 31이며 전체 평균을 구하면 38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모자금이 유입되었을 때 플래티어의 순현금이 얼마가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공모 후 180억 원이 회사로 유입되면 플래티어의 순현금은 최소 100억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대상 그룹의 수정 PER에 관한 보수적, 중립적, 그리고 낙관적인 세 가지 기준에 따른 플래티어의 적정 주가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의 수정 PER은 보수적인 기준부터 순서대로 23, 31, 38입니다. 플래티어의 2020년 영업이익은 약 36억 원입니다.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수정 PER에 플래티어의 영업이익을 곱하면 세 가지 기준에 따른 수정 시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기준부터 러프하게 약 840억 원, 1140억 원, 1390억 원입니다. 플래티어의 순현금 예상 금액은 최소 100억 원이므로
프레티어의 적정 시총은 보수적인 수치부터 차례대로 러프하게 대략 940억 원, 1240억 원, 그리고 1490억 원이 됩니다. 이 수치를 공모후 주식수 약 820만 주로 나누면 가장 보수적인 기준에서도 적정 주가가 희망 공모 상단가 만원보다 약 15% 높은 11,492원, 중립적인 기준에서의 적정 주가는 희망 공모 상단가 만원보다 약 50% 높은 15,098원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